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아침 이른 시간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들이 한동안 많이 방영됐잖아요. 거기서 그 산으로 들어갔던 그 자연인들은 자기의 그 신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전하죠. 그럼 이 산으로 들어간 이 자연인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치유를 얻었을까요? 그 산에 들어갔을 때 달라진 건 뭐 있습니까? 우선 첫째는 식습관의 변화가 있겠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겠죠. 일단 먹어야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도 산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순수히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식습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회 생활할 때 식습관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식재료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가 식습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서 먹었다거나 더덕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난 그것보다 어쨌든 근본적인 거는 식습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격리시킨 거죠. 이 사회적인 격리가 우리 인간한테 주는 그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 생활 자체가 그 사람한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겠지요. 누가 간섭하는 것도 없고 내가 꼭 뭘 해야 된다는 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또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싶으면 캐고 등등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회로부터의 격리된 생활이 주는 효과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 어떻게 신체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식습관이 달라짐을 해가지고 이거 생명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됐기 때문에 어떤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산삼을 먹었다거나 어떤 특별한 약초를 통해서 그런 신체 치유가 일어났다고 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습관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나니까 이 신체 자체가 생명체 자체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이 생명체의 자연 치유력을 가장 활성화시킨 결과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체라는 건 신체 뭐 우리 사람은 신체지만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바이러스도 있고 온갖 다 생명체잖아요. 이 생명체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거기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자연 치유력이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신체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감을 해가지고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체의 치료와 정신적인 치유가 나는 일어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우리나라의 침뜸의 대가라고 평가받는 구당 선생을 나는 자연 치유력에 깨우는 아주 메시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분이 TV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침과 뜸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이나 뜸은 생명체는 다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 치료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의학자나 한의사들이 그런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침이 한의학자, 공부하는 사람들 그걸 기전이라 그러대요. 원리. 그게 치료 원리를 기전이라 그러대요. 그 기전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 기라는 게 생명 그 자체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생명의 활동, 기능, 그게 나는 생명 자체가 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가 자연적으로 작용하도록 제어된 환경에서 벗어나면 이 자연 치유력이 생명이 본래의 역할을 아주 원활하게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치유도 같이 일어난다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경주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다가 송장들하고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면 컴퓨터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11시 좀 넘으면 이 사람들이요 먹는데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점심 한 끼 채우기 위해 가지고 12시 11시 반 정도 되면 보통 식사 시간이 시작되는데 양쪽에서 다 점심 식사 한 끼 비용은 2,5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끼를 먹어도 그만, 나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 사람들 그 한 끼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 이 사명감으로 아주 투철합니다. 왜 그럴까요? 난 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 다 된 사람들이,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왜 먹는데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조선 후기에 학자인가요? 교감 남사고 선생이 쓴 교감유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지만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고, 하늘 사람, 천인들은 사흘에 한 끼를 먹어도 영생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거는 그냥, 음식이란 건 그냥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점심을
안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점심 한 끼, 또 하루 한 끼 정도 먹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먹는데 집착을 하더라고. 나 그게 도저히는 내 생각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점심 식사도 그렇고 또, 특별하게 뭐 섭취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러면 뭐 어떻게 상품의 광고로 보일 수도 있는데 포카리 스웨트라는 미네랄 음료 있죠. 그걸 나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섭취합니다. 포카리 스웨트를 뭐 마트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 포카리 스웨트 분말이 있습니다. 그 분말을 구입해서 나는 아침에는 주로 요구르트를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데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포카리 스웨트 가루를 넣고 또 식이유황 가루를 같이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아침에 한 그릇씩 어떨 때 빵과 함께 안 그러면 씨앗 요즘 뭐 여러 가지 종합 씨앗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넣어서 먹든지 그렇게 이 포카리 스웨트라는 미네랄 음료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결국 미네랄을 섭취함으로써 이 생존해 나가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뭐 식물마다 특별한 미네랄을 섭취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겠죠. 인삼은 인삼대로, 도라지는 도라지대로, 더덕은 더덕대로 그 식물이 본래 필요로 하는 미네랄만 주로 섭취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뭐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산삼이 특별한 기능을 보이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럼 나는 이 포카리 스웨트를 포카리 스웨트가 내 식생활에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118종의 원소가 있는데 원소가 곧 광물질이죠. 원소가 곧 미네랄이지 않습니까? 미네랄만 제대로 모든 종이 118가지 미네랄만 잘 섭취한다면 신체는 건강은 유지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포카리 스웨트를 좋아합니다. 뭐 또 구태여 포카리 스웨트 아니라 그래도 뭐 게토레이라든지 뭐 그런 미네랄 음료가 있더라고요. 난 가리지 않습니다만 이런 미네랄 식품을 나는 늘 곁에 두고 음용합니다. 이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래 그 정도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이 먹는데 왜 그렇게 탐착을 하는지 난 그게 이해 안 가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먹는데 그렇게 집착을 가져야 되는지. 어제는 내가 서예 연습하려고 또 장애인 복지관에 갔다가 서예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총무도 있고 뭐 회장도 있습니다. 회장하고 점심시간이 돼가 점심 먹으러 안 가냐라고 묻길래 그래 점심을 왜 꼭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느냐. 나는 점심을 굶는 게 당연한 걸로 이래서 나 점심을 잘 안 먹는다. 나는 뭐 점심이란 건 아주 배가 고플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다. 난 점심을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걸 한번 생활해 보라고. 그게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생명을 부지할 정도로만 섭취하면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뭐 꼭 맛있는 걸 찾아가야 됩니까? 뭐 산삼을 찾아야 됩니까? 나는 요즘 TV에서 보면 맛집이라는 데 가가지고 음식을 먹기 위해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줄을 서 가지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뭐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나는 궁금합니다. 아니 뭐 맛집이라고 뭘 특별합니까? 나는 맛집이란 거 소문나기 난 그 밀면 같은 게 좋아하는데 가면 그 맛집 옆에 가서 안 맛집을 찾습니다. 그 맛집이라고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맛집에서 내보내는 그 음식도 결국은 어떤 미네랄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거죠. 그리고 뭐 아예 다량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식단이겠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이든 음식이든 결국은 하는 역할이 미네랄을 보충시켜 주는데 불과하잖아요. 그걸 미네랄을 뭐 가루로 먹든 물로 먹든 뭐 음식으로 먹든 섭취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꼭 시간 맞춰가지고 뭐 돈을 주고 기다려가면서 먹어야 되고 꼭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카리 스웨트 광고는 아니지만 나는 좋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죠. 뭐 다른 방법으로도 그 특정한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면 그게 약이 되고 그게 좋은 음식이 되겠죠. 뭐 별 또라이가 있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숙고해 보세요.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옳은 건지. 그 특별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먹고도 생존에 살고 있잖아요. 그 수행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아주 최소한의 음식,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만 먹고도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죠. 뭐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걸 뭐 먹는다 해가지고 뭐 몸이 뭐 검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그 구조로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우주가 허용한 그 기간 동안 살다가 가는 게 생명체잖아요. 풀이고 나무고.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 약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체가 하면 그걸로 족한 거지. 뭐 특별한 변화도 없는, 얻을 것도 없는, 왜 그런 데 집착을 해야 될까요? 나이 먹은 사람들 왜 먹는데 그걸 집착을 할까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 직관하세요. 바로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이 과연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적응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포카리 스웨트 광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뭐 두서가 없습니다만 나는 이런 특별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약이나 음식에 대한 관념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이어지기 어렵네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건강하세요.